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게 PER이 거기서 100배일 때 뭐 이렇게 수익이나 이런 영업이익 같은 걸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되게 미미한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순이익이 네. 전년도에 100억이었는데 네. 다음에 120억이 됐어. 그럼 20억 원어치 성장을 한 거잖아. 네. 근데 까보니까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게 전년도에는 80억이었는데 이 해에는 50억으로 줄고 나머지 70억 원이 재무 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현금 흐름이었어.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된 걸까? 장사를 잘한 게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원래 하는 영업을 통해서 옷 파는 회사면 옷을 팔아서 부품을 파는 회사는 부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거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내가 돈을 빌려 주었거나 아니면은 부채를 일으켜서 즉 돈을 빌려왔거나 투자를 받았거나 이런 거에 따른 현금 유출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은행에서 70억을 빌려와. 그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70억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70억을 갚았어. 그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0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절대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플러스가 되고 꾸준히 늘어나면 좋은 거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그 내용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몇백억이 됐어. 그럼 이거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내 어디 금융자산을 투자했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걸 뭐 팔아서 수익을 났든지 배당을 받았든지 이런 재무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또 내용을 봐야 된다 이야기한 게 부채를 일으켰을 수 있잖아. 차입금 100억을 빌려오면은 재무활동 현금은 플러스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차입금 100억을 가지고 진짜 뭐 운영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앞에 채권 만기 도래해서 그거 갚느라고 쓴 건지, 아니면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원재료 사느라고 빌린 건지,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영업이익, 그 영업 현금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과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그리고 또 하나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돼야지 좋다고 인식을 하죠. 왜냐? 투자를 한 거니까. 공장을 짓거나 뭐 새로운 신규 자동화 시설을 투입을 하거나. 근데 여기서도 맹점이 있는 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됐다. 투자를 많이 했네. 근데 그것도 결국은 투자를 한 생산 설비가 잘 만들어서 수율, 즉 불량률이 적게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 수율이 높게 만들어서 또 이거는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전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좋네, 나쁘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되게 종합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여러 툴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인 거예요.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볼 때 삼각비 있잖아요. 음. 한 번에 이제 막 비용 처리해가지고 떨구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어. 이거 살 때 뭐 한 2, 300만 원 주고 샀다 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써.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중고나라에 내놓으면 2, 300은 못 받겠죠. 뭐 한 150 받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100만 원, 200만 원 줄어든 게 그게 삼각된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했어. 그럼 자동화 설비 어떻게 되겠어? 뭐 한 10년 돌리면은 이거 또 교체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자산마다 그거를 내용 연한이라고 하나 사용 연한이 있어요. 그거를 정해서 그 기간만큼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무지 생산 설비를 100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어. 근데 이게 내용 연한이 10년이야. 10년 후에는 그냥 고철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매년 10억씩을 상각을 하는 거야. 그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사이에 있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익을 내는 거에서 10억씩 까는 거예요. 근데 이 100억짜리 설비를 도입을 해서 10억을 벌었어. 근데 상각이 매년 10억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익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장비를 도입을 해서 매년 10억씩 10년 상각을 할 거면 그 10억 이상씩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설비 투자 공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설비 투자 공시 한번 나오면 주가 한번 슈팅 나오잖아. 네. 그게 딱 신호는 그거죠. 저 회사가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더 많은 이익을
1년 뒤든 2년 뒤든 많이 올릴 수 있겠구나 해서 선반영하면서 시설 투자 공시와 함께 주가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업황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시그널도 되는 거고.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아니 뭐 2천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지. 근데 2천억을 투자한 거는 10년 동안 매년 200억씩 상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서 매년 200억씩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가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상각도 감안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한 것보다는 당연히 많이 벌어야지 기업이. 예, 그래서 그 상각이 중요한 거예요. 설비 투자에 뭐 2천억을 투자했다고 했잖아. 네. 자, 내가 2천억을 주고 이 장비를 사왔어. 네. 그럼 이거는 나의 자산일까, 부채일까, 뭘까? 자산 아니에요? 본업에- 자산이지. 네. 이걸 돈이라 치고, 자, 2천억을 회사에서 현금이 유출이 됩니다. 네. 이건 투자활동 연금, 그 현금 흐름이 되겠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천억 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네. 그럼 뭐가 돼? 그 다음에 자산이 2천억 원어치가 들어오겠죠. 생산 설비라는 2천억짜리 자산이 들어와요. 그러면 회사에는 전체 장부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2천억 현금이 나가고 2천억 장비가 들어온 거예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각이 시작되니까 매년 뭐 이거는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뭐 건물이 30년인가 뭐 40년이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2천억짜리를 10년 쓰고 마지막 10년 차에 마이너스 2천억 깜짝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깜짝 놀라겠죠. 네. 주주들이 깜짝 놀라. 투자자가 깜짝 놀라. 그게 아니라 매년 그래서 10분의 1토막씩 상각을 하라. 이 의미예요. 정률 감가상각이. 근데 바이오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네. 상각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로 매년 100억을 투자한대. 근데 연구개발비로 100억을 투자를 한 거를 자산이라고 계상을 했던 거예요. 이건 계산이 아닙니다. 계상입니다. 장부에 써 올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임상하고 임상 이상 들어가고 하니까 100억씩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거니까 비용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렇게 쌓아놨던 거야. 근데 또 200억을 투자했어. 이렇게. 또 300억 투자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 회사의 자산이 이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고 아까 장비를 도입한 것처럼 이렇게 장비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 개발을 해.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 그러면 이 자산이 다 뭐가 돼?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말 그대로 자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신약 개발에 실패를 해. 그럼 이 자산이 어떻게 돼? 비용 박살 나는 거예요. 지금 몇백억 그 신약 개발비로 투자를 했던 게 순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금융위 금감원이 제도를 바꾼 게 이것도 비용 처리를 해라. 상각을 해라. 균일하게 상각을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해서 바뀌었어요. 그때 그걸 상각을 안 하고 자산으로 쌓아놔서 바이오주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막 착시 효과가 생겼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패해가지고 그게 비용으로 이제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주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임상 실패의 쇼크가 그냥 단순히 미래 신약 개발 못하는 이것뿐만이 아니야. 그동안 자산으로 쌓아놨던 개발비 이거 다 손상 차손 처리해버려야 되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까 네. 재고 자산 물어봤잖아. 네네. 그것도 되게 중요해. 네. 투자자들이 매년 4분기에 네. 뒤통수 시게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때문이야. 여러 이유 중에 하나지. 정확히 말하면 이게 기자 병이야. 말 어투하나 이것도 돼.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뭐냐면 네. 이거는 이제 디카 배터리인데. 네. 자, 내가 디카 배터리가 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야. 근데 이만큼이 팔릴 것 같아서 많이 만들어 놨어. 네. 그게 곧 재고 자산이겠지. 네. 근데 한 1년이 지났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팔면 되잖아요. 팔면 되지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였어? 제조 일자 써 있지. 아, 예를 들어서 박 PD님이 2년 전에 만든 배터리가 배송이 왔어. 짜증나죠. 그리고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B2B로 납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신뢰관계가 깨지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시장성 상품이야. 시장에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안 팔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뭐 유효기간이 있는 건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유효기간이 없더라도 제공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특정 기간 안에 팔리지 않으면 일단 재고 자산을 상각하도록 해. 상각하기 전에 이제 뭐 대손 충당금부터 쌓도록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이거는 손실 자산으로 그냥 무수익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이거 하나에 100만 원씩이야. 300만 원어치 창고가 있는데 회계사가 오더니 이제 감사보고서 써야 돼. 그 재무하고 이제 창고 재고 실사도 하거든. 몇 박스에 얼마 있나 이렇게 찍찍찍찍 RFID를 띠띠띠띠 찍으면서. 근데 이거 만드신 지 저희 6개월 넘어간 거네요. 이거 이번 올해 안에 다 상각하셔야 돼요. 손상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사장님이 봤을 때 아니 그거 먹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팔면 똑같이 팔리는 거 그걸 왜 손실 처리하래? 이거 원칙이 그래요. 안 그러면 저희가 금융감독원한테 제재 받아요. 이거 저기 손상 처리 안 하시면 제가 감사 의견 적정 도장 못 찍어드려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어때? 짜증나게.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갑자기 4분기에 적자 갑자기 사무기 적자 전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이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거 보는데 뭐 좀 어렵기는 해요. 물론 그 숫자도 항상 분자 분모에 따라 다 달라지고 뭐 분기마다 달라지고 하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요 예측이 더 중요한 거고 시장 예측을 해야 되잖아. 네. 전방 산업을 예측을 해서 그 아까 뭐 기사에도 그거 썼잖아. 그 뭐였지? 오버부킹. 네. 오버부킹. 예를 들어서 오버부킹을 했어. 고객사에서 그 대기업이 1000개 만들어 달래. 1000개 알겠으면 신나게 만들었어. 근데 거의 한 900개까지 만들었었는데 잠깐만요 500개만 미안해 우리가 저희 전방 산업이 좀 안 좋아져 500개만 미안해 저기 400개는 어떻게 예 뭐 딴 데 파세요. 예. 수고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있어 이 회사는? 그러면 이 400개는 다시 이제 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의류 회사들 시즌이 있잖아. 네. 시즌이 있는 회사들은 정말 자기네가 팔 수 있는 거 팔릴 만큼을 제대로 예측을 해서 물량을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예측이 힘들 경우에는 해외 공장을 쓰면 그게 더 늦어지니까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국내 공장을 써서 뭐 100개 더 만들어야 되면 빨리 100개 더 1000개 더 만들어야 돼 빨리 1000개 더 해서 바로 유통.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경영상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도 중요해.